저는 76세 김영숙입니다. 경기도 화성의 작은 마을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벌써 20년이 지났네요. 아침이면 작은 텃밭으로 나가 상추도 키우고 고추도 기르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혼자 사는 하루는 참 깁니다. 특히 자식들이 모두 결혼해서 멀리 떨어져 사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자녀가 있어요. 큰아들 도현이는 K대학 교수, 작은아들 영철이는 영등포에서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고 딸 수진이는 부천에서 공부방을 하고 있어요. 저는 매일 아침 6시면 일어나서 텃밭으로 나갑니다. 상추밭에 물을 주고 고추밭에 잡초를 뽑아요. 그리고 오후에는 동네 할머니들과 평상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옆집 할머니가 아들한테 매달 생활비를 받는다더라. 그렇게? 참 좋겠다. 우리 도현이는 교수라며 바쁘다고만 하고. 이런 대화들이 저의 마음을 더욱 쓸쓸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자식들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저 바쁜 세상에 살다 보니 부모님께 안부 인사 한 번 드리는 것도 쉽지 않은 세상이 되었죠. 큰아들 도현이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안부 전화를 했고, 작은아들 영철이는 가끔 텃밭에서 기른 채소를 가져다 주면 고마워했습니다. 그래도 딸 수진이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안부를 물어 전화했어요. 그런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던 어느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텃밭에서 호미로 흙을 파고 있었어요. 그런데 멀리서 우체부 아저씨가 손을 흔들며 다가오는 게 보였습니다. 할머니, 편지 왔습니다. 우체부 김 씨는 이 동네에서 20년 넘게 일하신 분이에요. 저와도 안면이 있는 사이죠. 편지? 누구한테서 온 거지? 정부에서 온 것 같은데요. 중요해 보입니다. 저는 흙이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닿고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공문 봉투였어요. 화성시청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집으로 돌아온 나는 돋보기를 꺼내 편지를 뜯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토지 수용 및 보상금 지급 안내문.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들이 가득했지만 중요한 건 마지막 부분이었어요. 보상 대상 토지 주택 1동, 텃밭 2,000평, 임대논 3,000평. 총 보상 금액 55억 원. 아이고 세상에. 이게 뭐라고. 보상금이 55억. 저는 편지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55억이라는 숫자가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평생 몇만 원, 몇십만 원 단위로 살아온 저에게 55억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큰돈이었습니다. 다시 편지를 들고 천천히 읽어봤어요. 정부에서 화성 일대에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더군요. 제가 사는 집터와 텃밭, 그리고 동네 청년한테 임대해준 논까지 모두 수용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내 나이에 이렇게 큰 돈이 생기다니. 참, 꿈만 같네. 저는 의자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아이들과 함께 살 수 있겠구나. 평생 자식들을 키우느라 고생했지만 정작 나이가 들어서는 혼자 있어야 했던 저.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자식들에게 부담을 줄까봐 혼자 버티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55억이라는 큰 돈이 생겼으니까요. 이제는 자식들과 함께 넓은 아파트에서 살 수도 있고 아이들에게 도움도 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 아이들한테 가서 같이 살자고 해볼까?
저는 설렘 반, 걱정 반으로 다음날 큰아들 집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큰아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레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습니다. 내가 갑자기 찾아가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으니까 아들도 기뻐할 거라고 생각했죠. 평소 입던 소박한 옷에 낡은 가방을 들고 시외버스에 올랐습니다. 화성에서 강남까지는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버스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도현이가 좋아할까? 이제 좀 넓은 집에서 같이 살면 좋을 텐데. 강남에 도착한 저는 큰아들이 사는 아파트 단지를 찾았습니다. 45평대 아파트라고 하더니 정말 크고 번듯한 아파트 단지더군요. 경비실에서 방문 신고를 했는데 경비원 아저씨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물어봤습니다. 어느 동 몇 호에 가실 건가요? 미리 연락은 하셨나요? 아니요, 깜짝 선물로 가려고요. 요즘에는 미리 연락 안 하고 가시면 안 받아주는 집들이 많아요. 경비원의 말에 저는 괜히 주눅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거절할 리는 없다고 생각하며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25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두근했습니다. 오랜만에 아들을 보는 기쁨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설렘이 함께 몰려왔거든요. 딩동딩동.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도현아, 엄마다. 어머니? 문이 열리면서 도현 씨가 놀란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키가 크고 안경을 쓴 모습이 정말 교수다웠어요. 하지만 표정에는 반가움보다는 당황스러움이 더 많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연락도 없이 어떻게 오셨어요? 갑자기 놀랐잖아요. 저는 이상했습니다. 어머니가 왔는데 반갑다는 말보다 연락 없이 왔다는 말을 먼저 하다니요. 그때 안에서 며느리 선영 씨가 나왔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들고 멋진 옷을 입고 있더군요. 어머니, 오늘은 제 어머니 생신이라서 외출해야 해요. 미리 말씀하시지. 아, 그렇구나. 그럼 잠깐만 얘기할 게 있어서. 제가 말을 시작하려는데 도현이가 손목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나가야 돼서요. 짜증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다음에 연락 주시고 오세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는데 아들이 시간이 없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래, 알았다. 바쁜데 방해했구나. 다음에 꼭 연락드릴게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생각했어요. 내가 너무 갑작스럽게 왔나? 아들이 바쁜 걸 몰랐나?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섭섭했습니다. 어머니가 찾아왔는데 잠깐이라도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지 않다니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작은 아들한테 가보자. 영철이는 좀 다를 거야. 영등포까지 가는 길은 꽤 멀었습니다. 지하철을 2번이나 갈아타야 했거든요. 저는 지하철을 타는 것도 익숙하지 않아서 여러 번 길을 물어보며 겨우 도착했습니다. 작은 아들 영철이의 정비소는 영등포 시장 근처 골목에 있었어요. 멀리서부터 기계 돌아가는 소리와 기름 냄새가 났습니다. 영철아. 정비소 안에서 차 밑에 들어가 작업을 하고 있던 영철이가 어머니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며 나왔습니다. 손에는 검은 기름이 잔뜩 묻어 있었고 작업복도 더러워져 있었어요. 어머니, 웬일이세요? 갑자기. 영철이의 첫 마디도 형과 비슷했습니다. 반가움보다는 의외라는 표정이었어요.
아들아, 보고 싶어서 왔다. 그러세요? 그런데 어머니, 여기 정비소는 기름 냄새도 나고 더러워서. 영철이는 저를 정비소 한쪽 작은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의자 하나와 작은 책상이 전부인 좁은 공간이었어요. 어머니,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그래, 고맙다. 인스턴트 커피를 타서 주는 아들의 손이 거칠어 보였습니다. 정비 일을 하느라 상처도 많이 났고요. 요즘 어떻게 지내니? 제가 물어보자 영철이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힘들어요. 가게가 요즘 죽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 왜? 요즘 차들이 워낙 좋아져서 고장도 잘 안 나고 또 대형 정비소들이 생기니까 손님들이 다 그쪽으로 가요. 우리 같은 동네 정비소는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들어요. 영철이는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빚만 자꾸 늘고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큰형은 교수 잘하면서 호화롭게 사는데 왜 전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지.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형에 대한 질투와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불만이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저는 아들의 사정을 처음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들이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힘들었구나. 엄마가 몰랐네. 어머니 탓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이 녹록지 않아요. 저는 이때다 싶어서 보상금 이야기를 꺼내려고 했습니다. 아들이 힘들다고 하니 이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기뻐할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오늘은 어머니 죄송한데 오늘 손님이 와서요. 급한 수리가 있어서 또다시 말을 끝까지 못한 채 저는 정비소를 나와야 했습니다. 그래, 바쁜데 방해했구나. 나중에 또 올게. 네, 어머니. 조심히 들어가세요. 정비소를 나오며 저는 또다시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두 아들 모두 어머니가 찾아왔는데 바쁘다고만 하다니요. 여기도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저의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부천까지 가는 길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딸 수진이를 찾아갔어요. 수진이는 작은 아파트에서 동네 아이들을 가르치는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이혼 후 5살 아들 민재와 함께 살고 있어요. 딩동. 누구세요? 수진아, 엄마야. 문이 열리자마자 수진이의 밝은 미소가 저를 반겼습니다. 엄마. 어떻게 오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드디어 반가워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저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할머니. 5살 민재가 뛰어나와 저의 다리를 꼭 안았습니다. 아이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가 저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우리 민재 많이 컸네. 할머니, 저 어제 블로그로 로봇 만들었어요. 보여드릴까요? 그래, 보여줘. 수진이는 어머니를 안방으로 모시고 정성스럽게 차를 끓여드렸습니다. 큰아들 집이나 작은아들의 정비소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엄마 많이 힘드셨죠? 혼자 계시느라. 아니야, 괜찮다. 그런데 수진아. 네, 엄마. 사실 오늘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왔다. 저는 이번에는 끝까지 말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수진 씨가 중간에 끊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정부에서 집터를 수용한다고 하는데 보상금을 55억 준다고 하더라. 55억요? 정말요? 수진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놀라움에는 욕심이 아니라 순수한 놀라움이 있었어요.
그럼 엄마 이제 편하게 사실 수 있겠네요. 제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돈 이야기를 해달라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편하게 살 수 있겠다는 걱정이었거든요. 수진아, 그래서 말인데, 우리 함께 살까? 엄마, 넓은 아파트 사서 민재랑 너랑 나랑 함께 살면 어떨까? 너도 혼자 아이 키우느라 힘들잖아. 수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좋아요, 엄마. 저도 엄마랑 같이 살고 싶었어요. 정말이니? 네. 민재도 할머니 계시면 얼마나 좋아할까요? 그 순간 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받았던 차가운 대접과는 너무나 다른 따뜻함이었거든요. 할머니, 왜 울어요? 민재가 제 옆에 와서 작은 손으로 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기뻐서 그래. 우리 민재와 함께 살 수 있어서 기뻐서 그래. 그날 저녁 수진이는 정성스럽게 저녁을 차려주었습니다. 간단한 식사였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가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걸 저는 새삼 느꼈어요. 엄마, 이제 걱정 마세요. 제가 엄마 잘 모실게요. 며칠 후 저녁 뉴스에서 화성 개발 소식이 나왔습니다. 화성 일대에 정부 첨단 산업단지가 조성됩니다. 총 사업비 10조 원 규모의 이번 사업으로 뉴스를 본 큰아들 도현이가 즉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화성에 개발 소식 나오던데 혹시? 응, 보상금 나온다고 하더라. 얼마나 나온다고 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들이 돈에만 관심 있어 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지 않았거든요. 별로 많지 않아. 그래도 얼마예요? 그냥 살아갈 정도야. 전화를 끊고 나서 할머니는 씁쓸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 안부는 묻지도 않고 돈 이야기만 하다니요. 그런데 30분도 안 되어서 작은 아들 영철 씨한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뉴스 봤는데 우리 집도 해당된다며? 그래. 보상금 얼마나 나와요? 많이 나오면 저 좀 도와주세요. 정말 가게가 안 돼서. 영철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가 잘 계시는지는 묻지 않고 보상금 이야기만 했어요. 별로 안 나온다고 했잖아. 그래도 조금이라도.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두 아들 모두 똑같더군요. 그날 밤 저는 수진이와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진아, 너네 오빠들이 보상금 이야기만 하더라. 엄마, 속상하시죠? 응. 내가 잘 지내는지는 묻지도 않고. 오빠들도 각자 힘든 일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엄마한테 그러면 안 되는데. 수진이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엄마, 정말 55억이나 나와요? 응. 와. 정말 큰 돈이네요. 엄마, 그럼 정말 좋은 아파트에서 살 수 있겠어요. 하지만 수진이의 관심사는 돈 자체가 아니라 어머니가 편하게 사실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저희가 함께 있으니까요. 그 말에 저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수진이는 다르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거든요. 보상금 소식이 난 지 일주일 후 수진이 집 초인종이 아침 일찍부터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수진아, 오빠다. 문을 열자 큰아들 도현이가 며느리 선영이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온 것도 그렇고 두 사람 다 뭔가 급해 보이는 표정이었어요. 오빠, 오늘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계시지?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거실로 들어선 도현이 부부는 소파에 앉아있던 할머니를 보고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희가 좀 늦게 왔네요. 하지만 인사치레는 금방 끝났고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보상금 이야기 들었는데 정말 55억이나 나와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별로 안 나온다고 했는데 왜 다시 묻는지 의아했거든요. 어머니, 사실 저희가 좀 급한 일이 있어서요. 선영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파트 대출금이 많이 남아있고 아이들 교육비도 만만치 않아서요. 어머니께서 좀 도와주시면. 저는 아들 부부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평소에는 연락도 잘 안 하던 사람들이 돈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이렇게 빨리 찾아오다니요. 그래서 얼마나 필요한데? 한 10억 정도만. 아니, 5억만이라도. 그때 작은 아들 영철이도 도착했습니다. 아마 형한테서 연락을 받았나 봅니다. 어머니, 저도 왔습니다. 너도? 네, 형한테 전화 받고. 어머니, 정말 보상금이 많이 나와요? 이제 세 남매가 모두 모였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예전 같지 않았어요. 누구나 저의 돈을 노리고 있다는 게 뻔히 보였거든요. 너희들 다 모였구나. 제가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가웠어요. 어머니, 저희가. 잠깐. 제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너희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어머니한테 관심이 많았더냐? 어머니, 무슨 말씀을? 도현아, 너는 어제까지만 해도 바쁘다고 문전박대를 했잖아. 영철아, 너는 정비소가 바쁘다며 어머니를 내보냈고. 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돈 소식이 나니까 벌써 달려왔더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너희는 내가 돈으로만 보이더냐? 어머니로는 안 보이더냐? 제가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76세 할머니의 목소리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힘찬 목소리였어요. 결혼할 때, 집 살 때 내가 다 도와주지 않았느냐? 내 논밭 팔아서 너희들 뒷바라지 했잖아. 어머니. 그런데 며칠 전 너희는 나를 어떻게 대했느냐? 바쁘다고 시간 없다고 나중에 오라고. 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이 터져나온 거예요. 수진아. 네, 엄마. 우리 이사 갈 집 알아보자. 이 돈으로 너랑 민재랑 좋은 곳에서 살자. 엄마. 도현아, 영철아. 너희들은 이제 어머니가 없다고 생각해라. 돈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두 아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한 달 후 저와 수진이 그리고 민재는 분당의 넓은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30평이 넘는 아파트에 방도 3개나 되었어요. 저는 오랜만에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매일 아침 민재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오후에는 수진이와 함께 마트도 가고 공원도 산책했어요. 할머니, 저희 집이 이렇게 커서 좋아요. 그래, 우리 민재가 뛰어놀 공간도 넓고 좋지? 네. 친구들도 놀러 오라고 할게요. 수진이도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마음이 많이 편해졌습니다. 아이 키우는 일도 어머니가 도와주시니까 훨씬 수월했거든요. 엄마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함께 살 수 있어서. 나도 그래. 혼자 있을 때는 하루가 이렇게 길었는데 지금은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두 아들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화성 개발 소식이 뉴스에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화성 신도시 개발로 인한 보상금이 일부 주민들에게는 수십억 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져
뉴스를 본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또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어머니, 뉴스 보니까 보상금이 정말 많이 나오는 것 같던데. 응, 그렇더라. 어머니, 정말 얼마나 나와요? 저희도 알 권리가 있지 않나요? 이번에는 도현이의 목소리에 조바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왜 알아야 하는데? 어머니도 나이가 있으시니까. 재산 관리 같은 것도 저희가 도와드려야죠. 영철이도 비슷한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가게가 망할 것 같아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하지만 저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별로 안 나왔다고 했잖아. 결국 이틀 후 두 아들이 직접 수진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미리 연락도 하고 정중하게 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이고, 무슨 일로 왔니? 도현 씨와 영철 씨는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운 태도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이미 그들의 속내를 다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 사실 저희가 깊이 생각해 봤는데, 도현이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그런 큰 돈을 관리하시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요. 저희가 도와드리려고. 무슨 도움? 재산 관리 같은 거요. 어머니께서 편하게 쓰실 수 있도록. 영철이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그리고 저도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서 조금만 빌려주시면 나중에 꼭 갚을게요. 할머니는 두 아들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도현아. 네, 어머니. 너는 지난번에 나를 어떻게 대했더냐? 어머니, 그때는 바쁘다고 했잖아. 어머니가 연락도 없이 왔다고 했고, 도현이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영철아. 네, 어머니. 너도 마찬가지야. 정비소가 바쁘다며 어머니를 내보냈잖아.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때는 어머니가 돈이 없어서 그랬고, 지금은 돈이 있어서 찾아온 거 아니냐?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할머니의 말이 너무나 정확했거든요. 앉아라, 둘 다. 할머니가 두 아들을 소파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찬찬히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너희들이 어릴 때를 생각해봐라.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내가 혼자 너희들을 키웠잖아. 어머니. 도현이, 너는 대학 갈 때 등록금이 없어서 내가 논을 팔았지. 기억하냐? 기억해요. 영철이, 너는 장가 갈 때 전세금이 없어서 내가 밭을 팔았고. 죄송해요, 어머니. 수진이는 이혼하고 힘들 때 내가 얼마 없는 돈으로라도 도와줬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는 너희들이 내 전부였어. 내가 굶어도 너희들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했지. 어머니. 그런데 이제 내가 늙고 돈이 생기니까 너희들은 그 돈만 보이더냐? 도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하지만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서. 어려우면 어머니한테 와서 하소연이나 하고 돈이 생겼다는 소식 들으면 보상금 타령이냐? 할머니가 일어섰습니다. 나는 이미 결정했다. 수진이랑 민재랑 함께 살 거야. 너희들한테는 한 푼도 안 줄 거고. 어머니. 왜? 억울하냐? 그럼 평소에 어머니한테 잘하지 그랬어. 영철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 생각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도현이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단호했습니다. 용서는 하겠다. 하지만 돈은 안 줘. 너희들이 진짜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다시 오기 전까지는.
그 후 한 달 동안 할머니는 수진 씨와 민재와 함께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침이면 민재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오후에는 수진이와 함께 요리도 하고 저녁에는 세 명이 함께 TV도 보고 이야기도 나눴어요. 할머니, 오늘 유치원에서 친구가 할머니가 부러웠다고 했어요. 왜? 맨날 같이 놀아주시니까요. 할머니는 민재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순수한 아이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밝게 만들었거든요. 수진이도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마음이 많이 편해졌습니다. 엄마, 제가 혼자 아이 키울 때는 정말 막막했는데 엄마가 계시니까 든든해요. 수진아, 고맙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두 아들이 걱정되었습니다. 화가 나긴 했지만 그래도 내 자식들인데 어떻게 마음을 완전히 끊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달 후 어느 일요일 오후 큰아들 도현이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미리 연락도 하고 손에는 제가 좋아하는 과일도 들고 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도현아, 무슨 일이야? 어머니 안부가 궁금해서요. 저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돈 이야기가 아니라 안부를 묻다니요. 요즘 잘 지내세요? 응, 수진이가 잘 돌봐줘서 편해. 도현이는 한참 동안 말을 못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한 달 동안 많이 생각해 봤어요. 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가 찾아오셨는데 바쁘다고만 하고, 돈 소식 듣고 나서야 관심 보이고, 도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어떻게 키우셨는지 생각해 보니까 정말 죄송해요. 도현아, 대학 등록금 마련하려고 남의 집 농사일도 하시고, 그때 어머니 손이 얼마나 거칠어졌는지 할머니도 그때가 생각났습니다. 아들 학비 마련하려고 정말 닥치는 대로 일했던 때요. 교수가 되고 나서 바빠진다는 핑계로 어머니께 소홀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이번에는 정말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진짜 어머니에 대한 마음에서 나온 사과였어요. 일주일 후에는 영철이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저도 반성 많이 했어요. 영철아, 제가 가게 일이 힘들다고 어머니한테 하소연만 했지, 어머니가 혼자 계시면서 얼마나 외로우셨을지는 생각 못했어요. 영철이도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어머니, 돈은 상관없어요. 그냥 어머니께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저는 두 아들의 변화를 보며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 너희들이 진짜 깨달았구나. 네, 어머니. 도현아, 영철아. 네.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거야. 하지만 가족은 한 번 잃으면 다시 못 찾는 거란다. 제가 두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됐어. 우리 다시 가족답게 지내자.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할머니, 도현이 부부, 영철이, 수진이, 그리고 민재까지. 수진이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저녁상에 모두가 둘러앉았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물질적으로만 생각했어요. 앞으로는 정말 잘하겠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이제 다들 철이 들었으니까. 민재가 할머니 옆에 앉아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가족이 다 모여서 좋아요. 그래, 우리 민재. 가족이 함께 있으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거란다.
그날 밤 가족들은 오랜만에 진짜 가족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며칠 후 할머니는 두 아들을 불러서 이야기했습니다. 도현아, 너희 집 대출금 갚아라. 어머니? 하지만 조건이 있어. 앞으로는 한 달에 한 번씩 어머니 안부 확인하러 와야 해. 네, 당연히 그럴게요. 영철아, 너 가게도 도와줄게. 하지만 너도 마찬가지야. 어머니를 돈으로만 보면 안 돼. 어머니,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거야. 할머니가 수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이가 나를 가장 잘 돌봐줬으니까 가장 많이 주겠다. 엄마, 저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야. 너는 받을 자격이 있어. 어머니를 정말 사랑으로 돌봐줬으니까. 그때 민재가 뛰어와서 말했습니다. 돈이 뭐예요? 민재야, 돈은 필요한 거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니란다. 그럼 뭐가 가장 중요해요? 사랑이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해. 저는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민재 사랑해. 그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수진이 민재와 함께 분당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아침이면 민재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오후에는 수진이와 함께 문화센터에서 수영도 배우고 요가도 배웁니다. 저녁에는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죠. 큰아들 도현이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가족들과 함께 어머니를 찾아뵙니다. 이제는 돈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어머니 안부를 묻고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해요. 작은 아들 영철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비소 일이 좀 나아지니까 마음도 여유가 생겼고 어머니께 효도하려는 마음도 커졌어요. 어머니, 다음 주에 온천 여행 어때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그래? 좋지. 수진이는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아이 키우는 일도 그렇고 정서적으로도 안정이 되었거든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엄마 덕분에 저도 민재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수진아, 고맙긴 내가 고마워. 너 때문에 내가 외롭지 않게 살고 있잖아. 할머니는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그 보상금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하고요. 아마 지금처럼 아들들의 진심을 알 수는 없었을 거예요. 돈이 생기면서 사람들의 본 모습이 드러났거든요. 누가 진짜 자신을 사랑하는지, 누가 돈만 보는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돈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돈이 사람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구나. 저는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걸 알았어요. 돈으로 살 수 있는 행복과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이 따로 있다는 것을요. 좋은 집, 좋은 음식, 편안한 생활. 이런 건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 진심 어린 관심, 함께하는 시간의 소중함. 이런 건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수진아. 네, 엄마. 내가 나를 돌봐주는 건 돈 때문이 아니지? 당연하죠, 엄마. 엄마는 제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에요. 이런 대화를 나눌 때마다 할머니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요즘 할머니 집에는 매주 온 가족이 모입니다. 큰아들 도현이 가족, 작은아들 영철이, 그리고 수진이와 민재까지. 하지만 이제는 예전과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돈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고 서로의 안부와 일상 이야기를 나누죠. 어머니, 요즘 수영 어때요? 재미있어. 나이 들어서 배우는 거라 어렵긴 하지만. 어머니, 다음 주에 같이 등산 가실래요?
그래, 좋지. 민재도 같이 가면 좋겠네. 이런 대화들이 오고 갑니다. 예전에는 형식적인 인사에 그쳤다면 이제는 정말 관심을 갖고 묻는 거예요. 도현이는 어머니께 대출금을 도움받은 후 정말 달라졌습니다. 어머니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이제 어머니께 제대로 효도하겠습니다. 영철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비소가 안정되고 나니까 마음에 여유가 생겼고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도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동안 너무 힘들다고만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혼자 계시면서 얼마나 외로우셨을지는 생각 못했고요. 괜찮다, 이제 알았으니까.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어느 일요일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가족들을 둘러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행복하구나. 민재가 할머니 옆에 앉아서 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희 가족이 제일 좋아요. 왜? 사랑이 많아서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모든 어른들이 웃었습니다.